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청자분들께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하자 에어로스 스페이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매수가 비중 네. 얼마십니까? 얼마에 샀냐고요? 예, 13만 6천 원에 25주요. 13만 6천 원에 25% 보유하고 계십니다. 25주. 아, 25주요? 네네. 아, 예. 금액을 공개해 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비중 말고 저희가 그 정도로 네. 참고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3.53%가 하락하면서 13만 1,000원에 마감됐습니다. 시청자분의 매수가보다 약간 아래에서 장을 마쳤고 21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인데요.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13만 800원에 샀거든요. 예. 아니, 10만 7,800원. 네네. 그래가지고 13만 800원에 5줄 팔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5줄을 잡았는데 계속 올라가서 이제 며칠 전에 잡았거든요. 네. 그때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 언제쯤 만회가 될까요? 네, 처음 매수하시고 나서 30% 정도 수익을 보셨고 그러고 나서 재매수 들어가셨습니다. 과연 네. 잘한 선택이셨는지 전략 어떻게 세울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운용령님. 예, 우리 시청자님 그 가격대 사셨으면 수익 목표는 어느 정도 보고 사셨습니까? 저가 초보자라요. 예. 처음에는 여기서 그냥 좋다고 그래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도 이게 얼마 정도 나는 이 정도 사가지고 수익을 좀 내야 되겠다. 13만 원대 샀으면 예컨대 뭐 15만 원, 16만 원. 이거 막 18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렇죠. 14만 원, 14만 7천 원까지 갔었죠. 그 정도에 갔으면 팔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14만 직전. 그냥 예. 오르니까 그냥 5줄 파는 거예요. 제가 초보라 아무것도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냥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사고 떨어질 것 같으면 불안하고 이게 초보분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매매하거든요. 올라갈 것 같으면 더 갈 것 같아서 따라 사고 빠질 것 같으면 불안하니까 팔고 싶고 불안하니까 이제 그런 쪽인데 일단은 이 종목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예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걸 좀 봐야 되고 내가 살 때 이 종목은 어느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 기업 내용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면 팔아야 되겠다.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손절 리스크도 좀 정해놓고 매매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관련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방산 관련 부분 자체가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따라주는 쪽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방산 부분 자체가 급성장을 하면서 가장 수혜를 받는 회사 자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실적이 얼마만큼 좋아졌냐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3,700억 난 회사가 올해 7천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이니까 이 회사가 매출액이 6조 원, 7조 원짜리 회사가 매출액도 거의 50% 가까이 증가됐거든요. 작년 6조 5천억인데 올해 8조 9천억. 또 내년도도 지금 10조 원 정도 예상을 해요. 계속 수주를 받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회사가 자주포 관련 K9인가요? 시장 점유율이 거의 45%까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이쪽 지상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항공 관련 쪽에서도 회사가 또 우주항공 쪽에 향후에 성장을 할 거고 그다음에 바다와 관련해 가지고 잠수함 쪽에 최근에 하나 오션을 인수했죠. 그게 이제 잠수함 사업으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항공 그다음에 지상까지 아우르는 방산 회사로 성장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됐어요. 돼서 주가가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연초에 주가가 7만 원대에서 14만 원까지 이게 100% 올라왔습니다. 100% 올라왔고 현재 주가 수준 자체도 주가는 싸요.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 PER 기준에서 지금 10배, 11배 되는 수준이니까 이 회사 성장성을 감안하면 다만 이제 주가가 빠르게 가지 못한 이유 자체가 주가가 7만 원에서 14만 원 오르면 100% 올라왔거든요. 제가 주가는 웬만해서 100% 올라오면 대형주 같은 경우 못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지금 14만 원대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이제 주가가 하락한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모멘텀도 중요하니까 실적은 좋은 거 아니고 이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나토 정상회담 방문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라든가 가서 또 추가적으로 또 방위산업과 관련해 수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올라갔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해외 방문 효과 자체가 끝났으니까 주가가 다행히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분간 이 종목은 별로 주가가 올라갈 모멘텀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더 강력한 수주가 좀 나온다 몰라도. 그래서 주가는 실적으로 봐서는 주가가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당장 13만 7천 원 고점 돌파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앞서 연초에 7만 원대 주식 자체가 14만 원대 주식 자체는 100% 되는 주식이고, 다만 이사가 성장을 하니까 중장기적으로 저는 우상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 전략은 일단은 선절은 일단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2만 5천 원 정도 이탈을 하시게 되게 되면 손절을 그래도 성장하지만 손절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재로 봐서는 14만 5천 원, 6천 원 정도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매매한다면 일단 12만 8천 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저점 매수하시고 14만 원 정도, 5천 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전략을 접근하시고, 중장기로 접근하신 분은 내년도 예사가 주당 앞서 이제 올해 주당 EPS가 10,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5만 원 정도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주가 많이 올라간 걸 감안하면 내년도는 주당 EPS 자체가 13,000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시장이 형성이 좀 되고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종합주가에서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PER 기준에서 약 15배 정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년도는 22, 3만 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왔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가 반영이 됐으니까 개인적으로 14만 원, 5천 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아마 차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손절은 12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손절선은 12만 5천 원이고요. 예, 근데 만일에 12만 8천 원 선이 또 지지가 된다면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 아까 얘기를 잠깐 또 해주셨습니다. 운용령님이. 네, 일단은 매수하신 분들은 12만 8천 원 정도 매수하시고 앞서게 12만 5천 원 이탈하게 되게 되면 고점에서 네네. 물리신 분들은 손절도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PER 측면에서 그리 높지 않다는 점과 쌓여있는 수주 잔고 때문인데요. 시청자님 어떠세요? 좀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고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년까지, 연말까지 그냥 신경 안 쓰고 보유하고 싶다 쪽의 전략을 선택하실 건가요? 보유해야죠, 뭐. 내년까지 보유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그냥,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쟁 수혜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급증세와 쌓여가는 수주 잔고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방산뿐 아니라 우주항공까지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다만 연초 대비해서 100% 주가 상승해 있다는 점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현재 PER 측면에서 봤을 때 하반 경직성 어느 정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플레이가 끝났다. 대통령 순방 일정 가지고 설명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강력한 수주가 나온다면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2만 5천 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내다봤을 때 EPS 상승과 함께 22만 원 선까지 주가 상승 여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서 고재관님이십니다. MPC를 갖고 오셨고요. 6,430원의 8%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저번 주에 사고 오늘 6,250원에 4% 추가로 매수해서 낮췄습니다. 7,000원에서 8,000원까지 생각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오늘 주가는 6,400원에 마감되면서 강보합선 기록했는데요. 자, 시청자분께서 약간 수익이십니다. 7, 8천 원까지 상승 가능할까요? 운용형님? MPC라는 회사 자체는 모멘텀 자체는 회사가 환경 플라스틱 제조 회사니까 친환경 관련 쪽에 대한 환경 제품 개발 능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또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차량 경량화와 관련해 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이 좀 들어가는 쪽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모멘텀이 있어요.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화학 회사이지만 전반적으로 아마 화학 업종들의 제품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회사가 그런 측면에서 다른 화학 회사들은 실적은 안 좋지만은 실적 자체는 좋습니다. 회사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86억 나왔으니까 작년도 1분기 때 66억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도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한 235억, 그다음에 2021년도도 280억 나왔으니까 올해도 현재 추이로 봐서는 거의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단기 순이익도 작년도 280억인데 회사가 이익으로 봐서는 아마 일회성 이익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배주 순이익이 250억, 300억 정도 최소한 이익이 나오니까 그러면 회사가
작년도에 해당되는 주당 EPS 한 700원 정도 주가는 좀 나오니까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6,400원이니까 PER로 따진다면 9배 되는 수준입니다. 이 주가 자체는 그래서 싸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또 비싸지도 않아요. 앞서 이제 화학 제품 회사고 특별하게 회사가 그런 쪽에다 강한 어떤 제품에 대한 친환경 제품과 관련된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몰라도 단순하게 실적만 가지고 현재 주가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펀드메달 상으로는 나쁘지가 않는데 주가 차트를 보신다면 주가 자체가 미지근합니다. 이 종목이 이런 종목은 그렇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종목이 강하게 오버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친환경 제품과 관련해가지고 뭐 플라스틱도 뭐 썩는 플라스틱 얘기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 제품과 관련해가지고 친환경 제품으로 그런 어떤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한 오버슈팅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은 좋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이 상당히 지지가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주가가 위로 올라가기가, 왜냐하면 플라스틱 제품 자체가 PR 기준에서 12배, 15배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한 친환경 관련 제품 쪽으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확보가 된다면 몰라도 그래도 여지까지는 플라스틱 제품 자체는 환경 측에서는 유의한 쪽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는 하방은 좀 충분히 지지가 되는 선에서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6,200원 정도 저점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다시피 지금 7,000원 정도 언저리에서 올해 보시면 전체 거래량의 거의 반 이상이 20%대가 7,200원대에서 물량이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7,700원, 7,800원이거든요. 이게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1차적으로는 아마 이 가격대가 아마 저항선이 될 것 같아요. 이게 7,200원 정도. 현재 가격대에서 10% 이상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 내용으로 봐서 약간 재료가 노출이 된다 한다면 7,7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봅니다. 현재 시장 여건을 본다 한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일단은 7,200원 정도 전후를 목표 주가로 보고, 일단은 손절은 시정은 괜찮은 회사니까 염두에 두지 마시고 목표 주가 7,200원 정도를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PC 플라스틱 사출 기업입니다. 스프레드 호조로 실적 양호하다는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 수준에서 움직임 미지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슈팅은 친환경 소재 개발 등의 모멘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7,200원의 목표가 재료가 있다면 7,700원까지 가능하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저승사자님 무서운 닉네임을 가지고 와주셨는데 보유하신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7,100원에 비중 10%, 2년 넘게 보유했네요. 절대 안 오를 줄 알았는데 강하게 올라와서 의외로 크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목표가 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뚝심 있게 보유를 해주셨고 올해 들어서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70%가량의 상승을 보였다가 현재는 65%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오늘 2% 가까운 상승 8,470원. 삼성중공업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이 종목 2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자, 예. 조선주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사서는 안 되는 주식이다. 6,000원대, 7,000원대 팔아간 주식인데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쪽이니까 오늘도 이제 수주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오늘 또 컨테이너 수주와 관련해 가지고 규모가 단위 규모 최대라고 그러잖아요. 4조 원 규모의 선박수 16척 수주가 좀 나와서 현재 이제 조선업종의 업황 자체는 지금 성과는 최근에 약간 4주 만에 다시 신저성가가 좀 올라섰거든요. 171에서 172로 올라섰고 대신 중고성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쪽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신저성 가격이 경기가 안 좋음에도 올라간 이유 자체가 이제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작년도 수주 잔고를 충분히 좀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성과 자체를 상당히 할인 수준을 안 받아요. 그래서 성과가 계속 올라간 게 아닌가. 경쟁사가 경쟁이 붙으면서 서로 수주를 하려고 성과가 좀 떨어지면서 조선회사들의 수주를 받다 한다 하더라도 성과 하락되면 실적이 안 좋은데 최근에 성과 상승 부분 자체는 경기가 안 좋은데 조선업황 자체도 발주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30-40%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닌가. 현재 받은 작년도도 수주 받은 것 자체가 성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영되는 시점에서 올해 말이라든가 내년도에 국내 조선사도 실적이 괜찮을 거고요. 삼성중공업도 오늘 수주권 자체도 상당히 성과가 높은 상태에서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아마 수익성 개선에 많이 도움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조선주가 그렇게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준을 많이 못 받는 이유 자체가 조선업황이 이제 사양상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인원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 자체를 많이 폐설을 했어요. 거의 국내 조선 산사들이. 그래서 수주를 좀 많이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배를 만들 도크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늘리지 않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조선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주를 안 하고 돈이 되는 선별 수주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성은 크지가 않다서 조선업종 자체 업황이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업종 분명히 턴 어라운드인데 문제는 이제 밸류 자체가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 않는 쪽이니까 이익 자체가 과거에 조선업황이 좋을 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연간 나이 제가 알기로는 2조 원 정도, 매출액 13조 원 정도까지 13조 원 정도 갔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이 2025년도 간다 하더라도 매출액 10조 원입니다. 못 간다는 거죠. 독가 부족해서. 그래서 과거처럼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조선업종은 이제 턴어라운드니까 2025년도 실적을 보고 접근하셔야 될 겁니다. 현재 삼성중공업 기준으로 한다 2025년도 실적 기준에서 PER 기준에서 14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경기 관련 종목들이 PER 기준에서 14배면 주가가 싸냐 비싸냐? 엄청 비싸거든요. 경기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수주권 자체는 긍정적이고 시정 우상향 하겠지만은 또 단기적으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연초 대비해서 워낙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은 뭐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제 주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2018년도 주가거든요. 2018년도 이제 8,900원대 정도 주가니까 아마 그 선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9,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그 이후부터는 주가는 상당히 좀 더디게 상승하지 않겠는가.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8,900원, 9,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업황이 좋아지는 쪽이니까 중장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도 내년도 아마 상반기 정도 본다 한다면 11,2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쪽이 아니겠는가. 현재 시가총액이 7조 4천억이거든요. 그러면 10조 원 정도 해당되는 그 가격대가 아마 대충 예사 발행주세가 8억 8천만 주니까 11,500원 정도, 12,0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주가가 당장 많이 올랐으니 9,000원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중장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12,000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대응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오늘 또 4조 원 규모의 선박 수주 축포가 있었습니다. 조선업황과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신조선가 상승 주목해 주셨는데요. 수익성은 개선되겠지만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도크 폐쇄 또 뭐 인력 문제 이런 얘기들 보도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따라서 매출액 상단이 예전 호황 대비해서 낮을 것으로 보고 있고 경기 민감주 기준으로 해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판단. 목표가는 9,000원 언저리 내년 상반기까지 11,000원에서 12,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유튜브 채팅창에서 만나보도록 할까요? 찐이님이신데요. SK이노베이션 16만 4,000원에 70%를 보유 중이십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는데요. 오늘 아마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이분 매수가까지 와서 그래서 더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설마 오늘 이만큼 다 사진 않으셨을 것 같고 오늘 주가가 16만 4천 원에 마감되면서 강보한 마감입니다. 70% 비중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 대응 어떻게 할까요? 예, 많이 사셨네요, 이제요. 일단은 SK이노베이션은 이제 2차 전지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정유업황은 안 좋고 2차 전지도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지금 투자는 하고 있는 쪽인데 지금 수율이 지금 생각보다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흑자 전환 부분 자체가 많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아마 4분기 때 흑자 전환한다 했다가 지금 안 됐고 1분기 때도 적자고 아마 2분기 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좀 적용을 좀 받으면 흑자 전환할 거다 그런 또 전망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가지고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서 상당 부분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쪽이거든요. LG에너지 솔루션도 1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그 자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인데 SK이노베이션은 1분기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적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2분기 때 적용을 하게 되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상당히 즉 SK이노베이션 주가가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흑자 전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흑자 전환이 좀 되면서 수익만 올라간다 한다는 주가는 빠르게 상승하지 않겠는가. 다만 이 종목이 지금 증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자 발표 때문에 주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근데 규모 자체가 증자 비율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증자 비율 자체가 극히 적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비율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증자 혹시 권리락 돼서 유상 신주 발행이 청약 여부 아마 통지가 올 것 같은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유상증자 청약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분이 그 이전에 권리락 이전에 좀 권리락이 안 됐겠구나. 이때 이제 발표가 난 다음에 좀 떨어졌으니까 충분히 이 종목은 뭐 투자에 따른 2차전지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 거니까 증자 부분 자체가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보유 전략이고요.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뭐 16만 아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올라갈 일만 나왔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2차전지 배터리 사업 부분 자체가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수율이 좋아지면서 턴어라운드가 빨라지느냐. 그 시점에서는 현재 2차전지 관련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만 주목을 받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도 빠르게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주가는 뭐 16만 아래로 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유하시고 비중을 많이 사셨지만은 다만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종목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2분기 때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 몰라도 그렇지만 2분기 때는 약간의 이제 긍정적 기대감이 있지 회사가 2차 전지로 바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일단 보유하시고요. 일단은 이 종목이 이제 유상증자 발표한 이슈 이후로 이 종목이 6월 24일, 6월 23일 이후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그다음부터 유상증자 발표가 있고 난 다음 있고 그다음에 유상증주가 권리락되고 그다음에 신주 청약할 때까지는 주가가 못 갑니다. 그때까지는 주가가 18만 이상 오버가 어려워요. 결국은 주가 가기 위해서 유상증자 청약 끝나고 신주가 상장이 좀 되고 난 다음에 가겠죠. 그보다도 물론 중요한 것 자체가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제 턴어라운드니까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아마 17만 8천 원, 18만 원 정도가 목표 주가 좀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중장기 투자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니까 길게 보유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이상까지 너끈하게 보유해도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2분기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했을 때 SK온 쪽의 흑자 가능성도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다만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유상증자 보유하신 분들,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청약해 보시는 거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7만 원에서 18만 원, 중장기적으로 20만 원 선까지 제시했습니다. 실시간 종목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두산이고요. 예. 98,000원에 15%요. 98,000원에 15% 비중 있으십니다. 아, 그래도 연초 1분기만 해도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 뭐 기대감 이런 것들 좀 기대하셨죠? 네네.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선저가가 있는지 아니면은 상장했을 때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고 가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벤트를 기준으로 해서 전략 세우고 싶다고 하십니다. 손절가 있을까요, 운용형님? 예, 일단은 로보틱스 상장이 이제 모멘텀이 좀 되겠지만은 이미 상반기 때 한번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 자체가 강하게 이 회사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예사는 두산은 지주회사니까 예사 실적은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바켓 때문에 실적이 좋은 거고 두산그룹의 지배 구조는 맨 위에 두산이 있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두산 바켓이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매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핵심인데 그래서 핵심 자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최근에 뭐 원전 관련 종목 수혜를 받고 있는데 원전 관련 부분 자체는 중장기적인 그 예사의 실적 성장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사업 부분 자체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지주회사인 두산한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테스나도 좀 민수를 좀 하고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는 쪽인데, 근데 주가는 실적은 두산 과거에 있는데 두산으로 따지면 이제 지주회사 있을 때 배당도 상당히 많이 줬거든요. 이제 고배당주로 알려지면서 한때는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일 때 8천 원 정도까지 배당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당 한 2천 원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배당 메리트도 별로 없어요. 배당을 많이 주면 하반기로 갈수록 종목이 주가가 가는데 작년도에 배당 2천 원 줬네요. 그 전에 보니까 5천 원 줬네요. 보니까 그래서 10만 원일 때 5천 원 줬으니까
배당 수익이 꽤 높아가지고 배당금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가 올라감이 상승했던 건데 현재 지금 작년도에 배당금 2,000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좋아서 약간 늘어날 수 있겠지만 배당 관련 메리트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가 자체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지금 두산의 주가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아요. 싸요. 과거에는 두산 그룹주들이 매출액이 많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단기 수익 자체가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두산이 지분법 손실로 반영되면서 적자가 났거든요. 보면 2022년도도 5천억 적자가 났고 2022년도도 7천억 적자가 났고 근데 올해는 지금 지배주주 순이익 자체가 3,800억 정도, 그다음 내년도 4,700억 정도 이익이 난다는 전망이니까 이제 가치는 좋아집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이 좋아져야지 지주사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 증가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가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손절 물어보셨는데 손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올해 주가가 떨어지면 98,000원인데 지금 손실이네요. 10,000원 이상 손실이 더 사서요. 이거 사셔야 됩니다. 이제 앞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손절 걱정하지 마시고 돈이 있으시면 현재 가격대에서 10% 정도 더 사셔가지고 그러면 충분히 이 종목은 10만 원대 이상에서 수익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10% 정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셔서 일단은 목표 주가 자체는 10만 원 정도까지 최소한 보유 관점에서 그냥 지주회사는 손절할 거 없어요. 두산 그룹이 망하지 않는 한. 이게 두산 그룹 자체가 이제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재무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하셔서 10만 원 이상까지 전후까지 보유 관점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도 좀 생각해 보셨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현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네. 10만 원까지 보유 의견 나왔는데 어떠실까요? 예,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한번 이익 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화이팅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주가가 현재 역사적인 저점 수준 부근에 있다는 점 주목했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 개선세 예상을 하면서 손절가 제시되지 않았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추가 매수 현재 가능합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서 애니님이시고요. 파인엠텍을 8,890원에 10% 비중 갖고 있으십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더 내려서 매도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분 손실이 10% 정도세요. 8,050원에 오늘장 마감을 한 파임 엠텍에 대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운용형님? 예, 일단 그 추가 매수는 진짜 실적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이제 파인엠텍은 이제 폴더폰 그 내부 내장용 힌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외장용 쪽은 KH바텍일 거고 이게 폴더폰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보다 지금 시장 형성 자체가 좀 대중화가 좀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폴더폰 관련 종목들이 주종을 못 받고 있는 쪽인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폴더폰을 출시하고 있고 일본 중화권 업체들이 출시를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애플이 좀 출시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애플이 지금 폴더폰 출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 내년 내년도에 그러면 이제 대중화가 좀 빨라질 겁니다. 이제 그 시점에서 국내 KH바텍이라든가 파인엠텍, 힌지 만든 회사들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뿐만이 아니라 해외 업체들도 충분히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부각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왜 제가 주식 사지 말았냐면 KH바텍은 실적은 검증이 됐어요. 실적이 검증이 좀 되면서 KH바텍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영업이 13억, 그 다음에 작년도도 KH바텍 같은 경우는 영업이 325억 났거든요. 근데 이제 파인엠텍이라는 회사 자체는 파인테크닉스가 기업 분할했지 않습니까? 예산은 이제 사업회사고, 그 사업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회사 회사가 파인 DNC인가요? 네, DNC인가요? 파인 DNC 아닌 것 같고, 예산은 이제 사업회사니까 그리고 이제 폴더폰 시장체 예사가 이제 분할하기 전에는 예사 실적이 파인테크닉스가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근데 예사가 분할된 이후에 지금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 4분기 때 영업이익 8억밖에 안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 1분기도 11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예사가 기존에 실적이 나왔던 그 내장용 힌지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KH바텍도 같은 시기로 안 좋아졌으면 이해가 가는데 예사만 좀 안 좋은 쪽이거든요. 그러면 예사 실적이 추세적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2분기 전망치로 따지면 영업이익 8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83억 안 나온다 하더라도 50억 정도만 나와도 예산은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 정도 되는데 추가 매수 가능하겠지만 가급적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1분기 실적 발표 때 현재 가이던스가 영업이익 83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1분기 때 11억 나왔으니까 최소한 50억 정도, 60억 정도만 나와도 주가는 상승 전환을 하지 않겠다. 주가는 바닥권이니까 손절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좀 보유하시고 1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좀 더 높게 산다 한다 하더라도 그때 10% 정도라든가 재진입을 한다 한다면, 왜냐하면 현재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올해 전망치 자체가 PER 기준에서 9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내년도 7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은 만약에 실적만 좋게 나온다 한다면 주가 수준으로 따지면 PER 11배, 12배 정도 해당되는 11,000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차트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10,000원대와 15,500원대에서 물량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고 실적 확인된 이후에 다시 상담을 신청하시든지 재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인 엠텍 내장 힌지 기업인데요. 파인 테크닉스, 파인 엠텍 이렇게 분할이 됐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 매수 결정 가능하고요. 실적 괜찮다면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목표가 가능합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고다연님, 다산네트워크스 6,800원에 15% 비중 막차 탄 게 아닌가 싶은데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2연상 갔던 6월에 2연상 갔던 종목인데요. 전략 주시죠. 다산 네트워크스는 다른 거는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삼부통이라든가 관련된 정보들이 직접적으로 공사 참여라든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산 네트워크스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통신회사지 않습니까? 통신 인프라 쪽에 투자한다고 돈이 안 되거든요. 뭐 관련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쪽으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돈이 안 되는 쪽이에요. 단순한 테마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테마 관련 종목들은 요즘 워낙 급등한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진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일단 이건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통신 장비 회사들 자체, 본업 자체는 일단은 통신 파이브 회사들은 실적 자체가 안 좋으니까 예사도 작년도에 작년도에 영업 적자 났고 예사가 보시기에는 2019년도 이후에 거의 영업 적자입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다만 작년도에 이제 어떤 그 사업 부분 매각 부분 자체가 이익이 좀 반영이 되면서 자본 여건 자체는 탄탄해요. 탄탄합니다. 탄탄하지만은 본업 자체가 안 좋은 쪽이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부분 자체가 예사에 실적에 기여할 가능성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종목은 단순한 테마입니다. 테마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6,800원대 사셔가지고 약간 지금 10% 정도 언저리 정도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데, 일단 이건 손절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5,021동 평균선대가 지금 5,60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쪽인데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5,500원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5,600원 이탈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손절하셔야 되는 거고요. 계속 지금 음봉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고점 찍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7,500원대 이상 상승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이것도 앞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진단해 드릴 때 윤석열 대통령 그 나토 방문과 관련해 해외 순방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쪽에 기대감이 반영이 좀 돼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강하게 부각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고점 찍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6,500원대에서 강력한 매물 저항이니까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일단은 6,500원대 정도 전후에서 손절하고 나오시고, 만약 또 5,500원, 5,600원 이탈한 시점에서도 이 종목은 테마성 종목이고 실적이 따라지지 않는 종목이니까 적극적으로 손절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아쉽게도 테마로도 또 본업으로도 기댈 데가 크게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손절가 5,600원, 목표가는 6,500원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종목 쭉 진단해 드렸고요. 내일장의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박준현 운영령님,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국내 증시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로 따지면 저점에서 100포인트 올라왔거든요. 뭐 그래서 오늘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국내 증시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지난주는 이제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해외 증시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미 증시가 당분간 좀 모멘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증시 움직임 자체는 지난주에 움직임으로 봐서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 자체가 매파적으로 바뀔 거라는 것 때문에 떨어지고, 또 반면에 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또 경기가 침체되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주가도 못 가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 해석에 따라서 시속 게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오늘 밤에 이제 뉴욕 지역의 뭐 제조업 지표가 발표를 좀 앞두고 있고, 내일은 이제
소매 판매 지표라든가 중요한 지표도 좀 발표가 되는 쪽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와 관계가 크고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슬라라든가 넷플릭스 실적이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시간은 이제 목요일 날 반영이 좀 되겠죠. 이게 실적 시즌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차량 판매량은 많이 늘어나지만은 가격 하락 때문에 이익률이 떨어져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그런 불안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 자체가 시속 게임이 전개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 자체도 지난주에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2,600포인트 정도는 지지가 좀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겠지만은 빠르게 가지 않지 않겠는가. 다만 주가 자체는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국내 시장 자체도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들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됩니다. 근데 국내는 이제 국내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보시면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비염이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 나왔으면 불구하고 주가 안 들어지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같이 PBR 지표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다만 미국은 변동성이 클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종목별로는 약간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실적 시즌에 특히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 자체는 종목 중심의 저는 차별화 장세라 좀 보고 있는데요. 기존 선도 종목들의 주도력은 유지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낙폭 가대금이 반등할 때 이제 소외주들이 반등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앞서 이제 대표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전공경 장비 종목들이 상승한 자체는 순환매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도주의 주도력은 유지가 좀 되면서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순환매 장세가 전개되는 쪽인데, 그럼 기존 주도 업종은 어느 쪽이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IT,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코스피 쪽에서는 그다음 건설기계 이쪽인 것 같고요. 이들 쪽에 실적이 괜찮으니까.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기반의 비메모리 반도체가 여전히 주도를 할 것 같고, 2차 전지는 양극재 쪽의 실적이 안 좋은, 실적 시즌이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일부 부품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후발주 중심의 종목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장보다는 시장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가 상승 컸던 종목은 실적 발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는 어닝 쇼크에도 잘 버티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높지는 않다고 보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공매도 잔고가 많다. 앞서 제가 에코프로 BM이 공매도 잔고가 1조 4천억이고 에코프로가 1조 2천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가장 많은 수준이고, 그런 또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함께 보시고요. 계속해서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매주 일요일에 해주고 계시죠. 박준현 운용역의 시장 의견 좀 더 자세히 일요일 저녁 8시 매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박준현 운용역의 시장을 보는 눈도 기대해 주세요. 운용역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를 바라보고 또 포트 정리 잘 하셔야 되는 실적 시즌 구간 계속해서 진짜 쉬운 진단에서 여러분께 도움드릴게요. 내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